왜냐면 봐봐. 이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지금 5단원이랑 6단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삼각함수를 가지고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문제는 다 6단원이에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파트. 그러니까 다음 단원이 진짜 미리 예고하는데 처음에는 졸라 어려울 거야. 근데 최대한 저도 이제 경험에 빗대어서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기억해두고. 근데 이제 그럼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 뭐냐? 자, 너네가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그 배울 때 삼각함수에는 뭐 그래도 재료가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 가장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였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는데 지수를 모르고 로그를 모르면 배울 수 있어? 못 배우잖아. 기본기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함수를 배웠지. 똑같아.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기를 먼저 배운 다음에 뭘 그리는 거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야. 6단원에서. 그리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뭘 찾아내? 방정식도 찾아보고 부등식도 찾아보고 최대최소도 구해보고.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단원은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기본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도 잘 배워놔야 되고 다음 단원도 잘 배워놔야 되고. 오케이? 오늘은 딱 부채꼴까지만 하면 적당할 것 같거든? 원래 항상 오늘 진도 나갈 건 딱히 많지 않기 때문에 가봅시다. 첫 번째 내용. 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각. 알겠죠? 각 중에서도 어떤 각을 배울 거냐면 자, 일반각을 배울 거야. 삼각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식을 삼각함수라고 하거든요. 자, 처음 보는 기호들이지, 그지? 자, 요게 이제 사인이라는 삼각 비율이고 여기 x에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뭐가 들어가요? 각도가 들어가요. 각도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인 어떤 값이 삼각 b라는 거고 그럼 y에는 뭐가 들어가? 삼각 b. 자, 이번 단원에서는 삼각함수의 무슨 기를 배운다고 했지? 기본기를 배운다고 했지, 그지? 기본기. 그러면 기본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x에 들어갈 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y에 들어갈 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이 두 개를 배워. 그래서 오늘 x를 배울 거고 수요일에는 뭘 배울 거야? y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딱 진짜 과정이 딱 나오잖아. 오늘 x를 배울 거고 y를 배울 거야. 내일 수요일에는. 알겠지? 자, 그래서 x를 배울 건데 x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을 배울 건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삼각 B라고 하면 보통 직각삼각형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여기가 몇 도예요? 둔각이에요? 예각이죠, 무조건. 그러면 예각은 0도에서 몇 도까지만? 90도까지만 허용이 되잖아. 90도 전까지만. 그치? 근데 얘는 뭐야? 함수잖아. 그럼 내가 여기 x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보통은 뭐가 들어간다고? 실수가 들어가줘야 되지. 자, 근데 실수가 들어가면 실수는 전범위를 뜻하는데 얘는 지금 예각만 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이 각을 확장시키는 연습부터 할 거야. 각을 0도에서 360도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각이라고 하잖아. 그 0도에서 360도 사이를 그냥 촥 펼칠 거야. 0도에서 360도를 더 확장시켜서. 그게 무슨 각? 일반각이야. 알겠지? 이해됐어? 요거부터 먼저 할 거야. 자, 그래서 용어들 하나만 좀 설명해 놓을게.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직선 OX를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얘는 고정이야. 고정을 시킬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점 P를 지나가는 이 선을 앞으로 우리가 동경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뜻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영상에서 잘 안 보이네. 얘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니까 동경이라니까. 알겠지? 그리고 그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앞으로 각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각이라 부를 거고, 자,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 XOP라고 하는 거는 알파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과정 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단 여기서 각도 알파는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가능해요?
0도에서 360도까지 가능한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맞죠? 여기까지? 0도에서 360도까지 가능한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여기서 방향도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방향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시계 무슨 방향일까? 반대 방향이겠지? 그걸 반시계 방향이라 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오케이, 양의 방향. 그러면 당연히 얘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겠지. 각을 우리가 이렇게 선정해도 되지 않겠어? 이걸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할 거냐면 음의 방향,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30도야. 플러스 30도지? 그럼 음의 방향으로 몇 도일까? 음의 방향은 몇 도일까? 그치. 일단 원 하나가 360도인 건 알죠? 330도.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330도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니? 음의 방향이니까 음수가 달라붙어. 됐지? 벌써 확장이 됐지? 0도랑 360도 사이가 아니라 더 음의 범위부터 시작해가 다 확장이 된 상태야 지금. 여기까지 괜춘? 근데 내가 30도랑 얘랑 이루는 각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또 몇 도랑도 똑같을 거냐? 라는 거야. 봐봐. 우리가 30도만큼 갔잖아. 근데 여기서 얘를 360도를 한 번 더 회전시키면 또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여기 있는 거 알겠어? 360도? 이해가 돼? 그럼 얘는 몇 도랑도 똑같을까? 그렇지. 390도랑도 똑같겠죠. 그죠? 그럼 또 얘는 한 바퀴만 생각해야 돼? 몇 바퀴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바퀴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몇 도를 더하면 돼요? 720도. 그러면 몇 도? 750도. 좋아.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됨? 확장을. 그럼 내가 앞으로 XOP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필요 있을까?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알파도긴 해. 그 알파도는 0과 알파, 0과 360도 사이에 있겠죠? 알파도긴 한데 내가 몇 바퀴 돌아간 알파도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붙일 거야. 알겠죠? 여기서 n은 뭘까요? 자연수는 아니야. 정수야.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360도는 어떤 의미야? 그 음의 방향으로 360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까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360도면 요렇게 360도. 여기서 음의 방향 360도면 요렇게 360도.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앞으로 n을 정수라고 이렇게 배치할 거고 이 뜻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n바퀴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요렇게까지 그냥 외워놓자. 알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각을 일반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크게 어렵진 않지, 내용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4분면의 각도도 4분면의 각도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780도는) 몇 도랑 똑같을까? 몇 도? 60도? 왜?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얼마니까? 2니까. 근데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780도랑 60도가 이루는 각도와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빨리 판단하면 돼? 그래. 빼면 돼. 그냥 780도에서 360도를 빼면 얼마가 돼요? 420도. 거기서 360도를 또 빼면 얼마? 60도. 그러니까 그냥 60도. 두 바퀴를 그냥 또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되잖아. 그거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발상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 번 더. 한번 해봐.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지? 어떻게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번에는 이 각도를 그렇게 표현해봐. 내가 질문할 거야, 이거는. 이 각도를, 마이너스 415도를 이런 꼴로 표현해봐. 알파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해봐. 참고로 알파는 0과 360도라는 거를 사이에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서 했어? 빠른데? 정우했어? 아니 내가 아까 780도 이렇게 했잖아. 자,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잘 들어. 780도에서 몇 도를 뺐어요? 그렇지. 그냥 두 바퀴를 뺐잖아. 그래서 60도가 나온 거 아니야? 60도 더하기 두 바퀴를 더 하면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몇 바퀴를 더 하면 돼? 그렇지. 두 바퀴를 더 하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15도에다가 720도를 더하면 몇 도야? 그래, 305도가 이 알파에 해당되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바퀴를 더했더니 얘가 됐어. 그럼 다시 같아지면 몇 바퀴를 빼면 돼요? 그렇지. 더하기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됨? 그냥 그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런 지금 72페이지 아래에 이제 예제들을 보면 알다시피 저기 있는 각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들어오게끔 세팅을 해주면 돼. 그게 일반각을 배우는 이유야. 알겠지? 왜냐하면 너네가 앞으로 780도, 마이너스 415도를 삼각함수 여기 x에 들어가게끔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이 마이너스 415도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305도로 이 문제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80도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60도로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가 동일하니까. 그게 삼각함수의 시작이야. 그러면 종우야, 각은 계속 뭐 하고 있어? 돌고 있지. 계속 0도랑 360도 사이를 계속 돌고 있지. 그러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대략. 왜냐면 이 x값이 0도에서 360도까지 계속 들어간다니까? 그거에 따라서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도 360도를 초월한 360도에서 720도까지, 720도에서 1080도까지도 다 어차피 어떤 값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느껴져?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런 파동 그래프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어려워. 근데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각도가 일반각의 아우씨 말 왜 이렇게 못해? 일반각 성질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다를 눈치채면 그래프도 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그려지는지를 이해하게 돼. 그러면서 삼각함수랑 조금씩은 친해지는데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쉽진 않지. 그치? 그래도 지금까지 좋았어요. 이 정도 흥미면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이 정도 흥미면 괜찮아. 두 번째, 이것도 쉬워. 진짜. 자, 봅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4분면이 뭐예요? 이거죠? 4분면이 왜 4분면인지 알아? 그치,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4분면이지? 이거 나름 이제 또 그걸 또 줘야 되겠네. 자, 이거 몇 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 이거 4분면이라 하잖아. 이거는 뭐라 할까? 그렇지. 8분. 우와! 아니야. 8분 공간. 이거 8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생각해봐. 여기 기준에서 위에 보면 요잖아. 밑에도 똑같이 있겠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수학과가 중요한 거야. 수학과가 그런 걸 연구하거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 그치? 추상적인 개념이지. 4차원, 5차원이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면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정의랑 성질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알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진짜로. 4차원이 그 영화관의 4DX 같은 거예요.
알아와. 알겠어? 4D. 그러게. 여기 D는 뭐지? 디멘션. 그거는 차원이고. 근데 차원을 약간 너 굉장히 4차원적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알겠어? 원래 D가 디멘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영화관에서 4D는 4차원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에다가 물 정도 한 몇 번 축축축축 뿌려주는 정도 아닌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알아와. 알겠어? 됐죠? 오케이. 근데 이 또 말을 또 또 재밌는 또 과학 상식 있죠. 어떤 상식이냐? 왜? 과학 상식이 있어. 어떤 상식이 있냐? 이제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을까, 4차원에 살고 있을까? 뭐 말이 많아. 4차원에 살고 있다. 여기 요거죠, 요거. X축, Y축, Z축. 그죠? 3차원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3차원 공간에다가 시간까지 입힌 시공간에 살고 있다. 4차원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쵸? 우주가 11차원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으면 3차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3차원 볼 수 있어? 못 보지. 예를 들어봐. 예준아, 내가 자 이렇게 두고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고 있을까? 그래, 봐봐. 이제 뭐야? 내가 설마 이러겠어? 사실 이러고 있었다. 이렇게 하긴 했어.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봐봐. 3차원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처럼 생긴 2차원 평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 하나의 장면. 요 하나의 장면. 요 하나의 장면. 저는 3차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르죠? 이게 왜 나왔지? 자, 그래서 이 8분 공간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요 4분면 위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평면상의 임의로 점을 잡은 거야. 알겠지? 그 점이 사실은 시초선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경에 있는 이 점 있죠. 점을 관통하는 게 동경이라니까. 점피를 관통하는 게 동경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점피가 4분면 상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으면 우리가 시초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시초선을 누굴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원점. 그쵸? 딱 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시초선은 무조건 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점 P를 지나가는 이게 바로 동경이라고 했어. 동경 OP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도는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표현하거든. 왜 1사분면이 있으니까. 이 점 자체가 1사분면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이 1사분면에 있는 각도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면 되겠느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1사분면의 각도에 있으려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면 될 것 같아? 얘가 여기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얘는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위치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와야 되지. 그러려면 적어도 각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도까지가 1사분면의 각도일까? 90도. 그렇지. 그게 느껴져? 오케이. 90도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0도에서 90도 사이가 제1사분면의 각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거는 언제까지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제 여기다 뭘 추가해줘야 돼? 몇 바퀴 돌아간 점인지는 모르잖아. 생각해봐. 이 동경 OP가 그냥 이렇게 간 것도 있지만 3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간 거일 수도 있잖아. 10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 간 거일 수도 있잖아. 몇 바퀴인지 모르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오케이?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각도를 제가 임의로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되겠죠? 오케이?
그럼 2, 4분면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 2, 4분면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되잖아. 요 각도면 되죠, 요 각도. 그죠? 요 각도. 또 180. 그쵸. 90도 더하기 똑같이. 또 어디 사이? 180. 180도.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알겠어? 3, 4분면은 몇 도? 180도부터 몇 도까지? 170. 오케이. 180도부터 270도까지. 알겠어요? 여기서 땡땡이란 건 얘예요. 네. 쓰기 귀찮아서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알겠지? 4, 4분면은 270도에서 360도까지. 오케이. 이해가 됐니? 네. 좋아. 그러면 다시 780도는 몇 사분면의 각도야? 1사분면의 각도. 왜? 60도니까. 맞아? 네. 자, 얘는 몇 도의 각도? 얘는 몇 사분면의 각도예요? 4, 4, 4. 4사분면. 그렇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이해가 됨? 네. 오케이. 아우, 좋아.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좀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유형을 하나 봅시다. 요 유형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76페이지예요. 76페이지. 폈나요? 604번. 유형 3번입니다. 604번.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도래?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도래. 그럼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도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얼핏 봤을 때는 몇 사분면 같아? 그냥 1사분면 같지. 왜냐면 예각인데 예각을 절반해도 예각 아닌가? 근데 아니라고. 왜? 뭐 때문에? 몇 번 돌았는지. 그치. 몇 번 돌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두셔야 돼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 거야. 1사분면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오케이, 여기까지 괜춘?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거야? 2분의 그렇지, 2분의 4.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 하면 돼요? 2는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180도 곱하기 n,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4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 표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보면 돼? 정수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n에다가 처음에 뭐부터 집어넣을까? 에이, 뭐가 제일 쉬워? 저러고 있다. 2가 왜 나와? 0이지. 야, 너네 0이 안 쉬워? 0이 제일 쉽지 않아? 그지? 0을 대입하는 게 제일 쉽겠지. 그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0도에서 45도. 아, 그러니까 너네가 말한 1사분면이 맞는 거야. 그지? 그 2분의 세타는 0도에서 45도 사이에 산대.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몇 사분면에 산다고? 1사분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각도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런 여기가 이제 45도죠. 45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타가 제 1사분면에 있으면 2분의 세타는 여기 있는 거야. 0도에서 45도 사이.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180도에서 222도 사이가 되지.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의 각도예요? 3, 4분면의 각도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사분면의 각도는 0도에서 90도도 있지만 360도에서 450도도 있고 그 다음 720도에서 810도도 있단 말이야. 엄청 많지. 1사분면에 해당되는 각도가 졸라 많은 거 알겠어? 왜? 일반각이니까. 근데 그걸 절반했을 때는 지금처럼 1사분면이 아니라 3, 4분면에 있는 각도로 표현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225도면 45도만큼이니까 요 직선만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겠지. 그 다음 n에다가 또 얼마를 집어넣어 보자. 2를 또 집어넣어 보자.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60도 또 405도지. 굳이 저렇게 적을 필요 없고 45도 더하기 360도로 적어놓자. 이해가 돼? 얘는 어디 위치에 있는 놈이니? 얘는 누구랑 똑같아? 0. 얘는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그럼 결국 얘로 다시 돌아왔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야. 알겠죠? 세타가 제1사부면 1사부면 이제 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한 바퀴 돌린 1사부면, 두 바퀴 돌린 1사부면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지나가는 2분의 세타는 제1사부면 또는 3사부면의 각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일반각은 끝났고, 근데 저는 일반각 하기 전에 유형 5번을 좀 하고 유형 5번과 6번을 하고 호도법으로 넘어갈게요.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내용이 좀 나올 텐데 요것도 하나씩 증명해보면 좀 재밌거든. 거기 일치랑 원점에 대한 대칭 보이죠? 그 다음에 유형 6번에 가면 또 여러 개가 또 있거든. 한번 증명을 해볼 테니까 좀 잘 들어봐봐. 자, 일단 608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증명을 같이 할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인데 이거 워딩을 이게 뭔 소리야?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임의에 내가 동경 하나를 잡아서 얘를 뭐라고 잡자. 세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어떤 놈이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뭐 하대? 일치하대. 일치한다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뭐 하고 있다? 겹쳐져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럼 결국 세타랑 4세타랑 뭐 하다는 거야? 같겠냐? 같겠냐? 세타에다가 4배를 하면 4세타인데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세타는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지. 아니 세타에다가 4배를 했는데 4세타인데 그게 서로 똑같으면 세타는 그냥 0이잖아.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이런 이유가 벌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그렇지. n바퀴 때문이야. 그걸 느껴야 돼. 아, 얘랑 얘는 이루는 각도는 동일할지라도 몇 바퀴는 모른다라는 거야. 몇 바퀴 돌아가는지 서로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배율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 오늘따라 단어 선택을 굉장히 못하네. 이런 상황까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 일치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뭘 하면 좋겠어? 얘네들이 몇 바퀴 차이 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지? 아닌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관계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관계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1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 다음에 4세타를 뭐라고 잡으면 돼? 알파도잖아. 여전히 똑같은 이루는 각도는 동일하니까. 세타가 예각인 건 몰라. 세타도 천도일 수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함부로 막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야. 알파는 뭐야? 0도에서 360도. 저 범위를 갖고. 됐죠? 더하기 360도 곱하기 n2지. 그럼 이 둘을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두 식을 딱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빼는 생각이 좀 눈에 들어? 빼는 생각이 눈에 들어. 왜 빼는 생각을 했어? 알파가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뺄게. 그럼 몇 세타? 3세타. 그건 얼마? 360도 곱하기 n2-n1이죠. 근데 n2랑 n1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몇 바퀴냐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정수지. 그럼 정수랑 정수 빼면 뭐야? 정수지. 그게 포인트죠. 아, 360도 곱하기 정수다. 오케이? 이해가 돼? 그럼 세타라고 하는 거는 120도 곱하기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세타의 값을 묻고 있잖아. 그럼 여기 n은 지금 뭔지는 몰라. n1에서 n2를 뺐는데 n2랑 n1이 서로 몇 바퀴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야. 두 개의 바퀴 수를 뺀 게 지금 얘인 거잖아. 여기다 n에다 얼마 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세타는 몇 도? 0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세타는 몇 도? 120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타의 후보분이 0도도 되고 120도도 된다는 거야. n이 2일 때도 성립되겠죠? 몇 도? 240도. n이 3일 때도 되잖아. 몇 도? 여기서 딱 느껴야 될 거. 얘랑
얘는 같아지지.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여? 그렇지. 얘가 정답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단 세타의 범위가 0과 파이면 180도예요. 알겠지? 180도란 뜻이야. 이따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따 배울 거야. 호도법이야, 호도법.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 그럼 0도에서 180도 사이는 몇 도? 그렇지. 정답은 120도. 이해되죠? 120도를 파이로 표현해주면 돼. 아직 안 배웠지? 패스. 내가 파이가 180도라 해서 4번이라고 외친 거야? 눈치 빠르시키.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2 파이는 120도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에요. 여튼, 한 번 더 해보자. 자, 609번. 609번이랑 610번이랑 말하는 게 똑같거든? 이것도 볼게.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돼. 그래서 세타를 임의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근데 이 세타는 예각이야? 몰라. 몇 도인지 몰라. 하지만 1사분면에 있는 각도인지 2사분면의 각도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임의로 둔 거야. 알겠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3세타는 어디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나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3세타. 요 선에 대칭이니까 여기 있겠지. 요게 3세타다 하면 죽어. 누가 각도로 있다고 그러세? 이렇게지. 이게 몇 세타? 3세타.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이번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번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까는 4세타에서 세타를 뺐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똑같이 해볼까?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거를 알파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1이라 잡아. 그러면 3세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얘가 알파도야. 이거는 예각이야. 알파도는 내가 아까 0도에서 36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도가 얘야. 그럼 여기도 몇 도일까? 왜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한직선이 있잖아. 막곡지각이니까 여기도 몇 도? 오케이, 알파. 그럼 이만큼의 각도가 몇 도?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가 알파 더하기 180도인 건 알겠어? 오케이, 좋아. 더하기 또 360도 곱하기 얼마? n2. 몇 바퀴 돌리는지 모르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이 둘을 뭐 해버리고 싶어? 빼고 싶죠? 그래서 빼면 2세타는 사라질 거고 180도만 남겠네? 더하기 360도 곱하기 n2-n1. 근데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정수. 내가 어떤 두 정수를 뺐대. 그럼 그 정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1이 될 수 있어, 없어? 2가 될 수 있어, 없어? 3이 될 수 있어, 없어? 4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모든 정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n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0, 1, 2, 3, 4 또 집어넣어서 아까처럼 또 비교하면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럼 한번 또 보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611번.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감히 예컨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동경의 위치 관계. 너무 중요해. 내가 근데 시간 관계상 611번까지만 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풀었던 방식 기억해야 돼. 왜? 612, 613, 614는 처음 배웠어도 너네가 그걸 따라하면 풀려요. 자, 난 그 연습을 시키고 싶어. 각도에 대한 연습을 좀 시키고 싶어. 근데 이 말을 어기고 어떤 놈들은 위에 있는 작은 박스를 보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르쳐요. 알겠죠? 각도에 대해서 좀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위에 있는 박스 보면서 풀 거면 이거 학원 왜 다니냐 이 말이야 이거. 혼자 독학하면 되지. 지워. X표. 보지 마. 보지 말고 너네 스스로 느껴봐야 돼. 알겠어? 너네 스스로 느껴봐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세타라 했고 얘가 4세타라 했지. 솔직히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조금 힘들긴 하지. 처음이니까 써봐. 나중에 되면 이 정도 생각이 머릿속에 들 거야. 세타고 4세타니까 두 개를 빼면 일단은 똑같은 각도니까 0도가 될 거야. 왜냐면 동일한 각도를 뺐으니까. 30도에서 30도를 빼면 0이잖아. 근데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죠. 얘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뺐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앞에 봐. 여기서 여기를 뺐어. 그럼 뭐야? 얘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뒤에 붙는 건 무조건 일반각이니까 n바퀴가 붙는다고. 알겠지? 근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해봐. 알파라 잡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611번만 딱 하고 호도법으로 갑시다. 할 게 조금 있으니까.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말 그대로 또 해봅시다. 자, 내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냥 여기라고 잡을게요. 알겠죠? 그러면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 있다는 말인 건 알겠지?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일하다는 것까지 알겠죠? 근데 이 각도가 3세타야? 그럼 진짜 시초선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무조건 기준은 항상 뭐라 했어? 시초선 기준이라 했지. 3세타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플러스가 붙어있어.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건 알죠? 그럼 무슨 방향이야? 뭔 BC 방향이야? 플러스면 무슨 방향? 저기 적혀있잖아. 무슨 방향? 양의 방향이면 식의 무슨 방향? 반식의 방향. 오케이? 반식의 방향인데 어디 선을 기준으로 반식의 방향? 시초선. 그렇지. 시초선 기준 반식의 방향.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여기다가 3세타 놓으면 이거 목탁을 쳐야 돼. 목탁을. 알겠죠? 얘가 3세타죠. 3세타.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뭐 할래? 아니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아까까지는 이렇게 쓸만 했거든. 지금부터는 좀 쓰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써 보실래? 자, 세타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1이라 하자. 3세타는 뭐가 되겠어? 어떻게 잡을래? 3세타가 요거잖아. 그럼 아까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나? 아까의 아이디어는 얘랑 여기 얘가 막곡지각이었는데 지금은 x축 대칭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도 뭐라는 거야? 얘가 몇 도예요? 알파도잖아. 얘가 알파도잖아 지금. 그럼 여기도 몇 도야? 그 얘를 써야 되겠지. 근데 너네 이렇게 쓸 거니? 누가 일반각을 이렇게 써? 일반각은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0도에서 360도. 그죠? 얘는 음수잖아. 바꿔야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 각도만 표현하면 돼. 얘들아, 알파로 표현하면 된다고. 오, 뭐 그렇게까지 들어간다고? 아니 그냥 이게 안 보이나? 뭐야? 360도에서 아니 알파도 뺀 거잖아. 그냥 전체 한 바퀴에서 알파만큼 빼면 이 각도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내가 예각으로 뭐 어쨌든 어떤 각도로 세팅을 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각도를 360도에서 뺐으니까 이 각도는 어찌됐던 간에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60도에서 알파를 빼면 얘는 어쨌든 0도에서 360도 사이겠지. 이해가 돼? 더하기 360도 곱하기 얼마?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두 식을 뺐잖아. 그렇지. 이번엔 더해야지. 누굴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4세타는 3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1, n2. 그죠? 그럼 얘를 다시 묶어보면 360도 곱하기 n1, n2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친구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무슨 수? 얘 무슨 수? 다 더하면 무슨 수?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잖아. 왜냐면 여기에 어차피 n1, n2, 1 다 더했을 때 그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모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n이라고 둬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세타는 몇 도? 90도에 n에다 0 넣으면 세타는 될 수 있는 게 몇 도? 0도. 0도면 당연히 이루는 각도가 그거겠죠. 그럼 실제로 n에다가 1 넣으면 몇 도야? 90도. 그럼 한번 해봐. 얘가 몇 도야? 90도지. 얘가 몇 도야? 270도잖아. 그러면 90도가 어디 있어요? 90도가 어디 있어? 요거 아니야? 270도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이거랑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요 선에 대해서? 좀 대칭 구조에 있잖아. 된다고 얘도.
이해가 돼? 2 넣으면 180도 됨. 다 되네. 그냥 축이 다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180도에서 360도 사이래. 그럼 누구밖에 안 되겠니? 그렇지. 270도밖에 안 되겠죠. 알겠죠? 정답 270도 찾아가면 되겠지? 오케이. 넘깁시다. 아이고, 설명 너무 많이 했다. 오늘은 호도법까지만 하자잉. 호도법을 알아야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아씨, 아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아씨. 생각보다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거는 쉽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썼던 각도는 여기다가 뭐 붙였어요? 도를 붙였죠. 그러면 저거는 의미하는 게 각을 나타내는 그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x에는 30도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잖아. 원래 30도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30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걸 좌표평면상에 나타내야 돼. 자, 30도 어디 붙일까요? 갸우뚱? 맞지?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좌표평면 어떻게 보면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 뭐야? 각을 나타내는 거잖아. 단위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흡수가 안 되지. 30도를 여기다 표현해봐. 수직선상 표현해봐. 엥? 이렇게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할까? 이때까지는 뭐 했어? 각을 확장을 시켰지. 확장시킨 이유는 실수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야. 자, 이제는 각을 확장을 시켰어. 그럼 이번엔 뭘 배우는 거야? 이러한 60분법이라고 부르는 이 각도의 단위를 뭘로 바꾸는 거야? 호도법으로 바꾸면서 이 호도법은 어떤 하나의 실수로 표현이 돼. 즉, 각도를 길이로 정하겠다는 소리야. 길이를 활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각을 길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끝났지. 오케이? x에 들어가는 모든 게 여기서 끝나겠죠. 호도법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을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자, 부채꼴에 대해서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부채꼴이니까 여기도 r이겠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당연하겠고. 이건 뭐야? 호지 호.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거든, 보통. l을 r이 되게끔. 호의 길이를 잡을 거야. 이해가 돼? 아니, 뭐 이해가 돼야 그냥 정의인데 받아들여.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r인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세팅할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 길이가 만약에 2잖아. 그럼 호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세팅하겠다고. 알겠어? 이 호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세팅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이루는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각도. 자, 기억해 둡시다. 이 각도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1이라고 할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 숫자 1이 맞아. 알겠지? 하지만 여기에 뭐가 붙냐면 단위가 하나 붙어.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라디안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알겠죠? RAD 라는 라디안이라는 단어가 붙을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라디안이 대략적으로 60분법으로 따졌을 때 대략 57도 정도 되거든요. 60도가 조금 안 되거든. 알겠지? 60도가 조금 안 돼. 그럼 내가 이 부채꼴을 이렇게 한 겹 한 겹 모을 거 아니야. 이 60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한 겹 한 겹 모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여기가 몇 라디안? 1라디안. 여기가 몇 라디안? 1라디안. 여기가 몇 라디안? 근데 여기의 각도가 몇 라디안인지는 대충 모르겠어. 근데 계산해봤더니 대충 0.14 야, 그 뭐냐? 오케이. 0.148592 막 이렇게 나와. 라디안 이렇게 나오는 거야. 1라디안, 1라디안, 1라디안이고 얘가 한 0.14 라디안 되는 거야. 이걸 다 합치면 몇 라디안이에요? 3.14 야, 그 3.14 그다음 뭐야? 1592야? 8592가 아니라? 그래. 1592 이거죠? 3.14 1592 라디안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원주율 나타내는 뭐랑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사값이겠지, 그지? 파이 라디안. 이게 60분법으로 따지면 180도 정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새롭게 단위를 지정을 한 거야. 새롭게 단위를 길이로서 표현해 준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1라디안이라 할 거다. 이건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1라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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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4라디안을 붙였더니 180도가 되더라. 그래서 180도가 대략 파이 라디안 정도 된다. 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라디안을 뭐 해도 돼?
생략해도 좋아. 그래서 라디안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대략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아까가 이해가 되지? 0도에서 파이라는 거.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자, 호도법을 배웠잖아. 그래서 모든 각도를 앞으로 호도법으로 또 바꾸는 연습들을 할 거야. 그걸 너네가 이제 집 가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둡시다.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 1의 길이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아니, 1의 길이를 알 필요는 없고 1도의 각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1도의 범위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일반각 XOP라고 했던 게 알파 도 더하기 360도 도 곱하기 n이었던 거 기억나요?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알파 도니까 내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세타라고 보통 표현해. 알겠지? 세타 라디안. 얘 라디안이야. 파이가 붙어있는 라디안이에요. 알겠죠? 더하기 360도는 몇 파이일까? 2파인 거 알겠어? 그래서 2n파이 이렇게 이제 기억하기로 할 거야. 일반각을. 알겠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요게 라디안에 대한 개념. 그럼 계속 해보자. example. 자, 60도 제일 중요한 거 특수각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0도는 몇 라디안일까? 자, 변환해보자. 0도는 몇 라디안? 0도는 몇 라디안이야? 0 라디안이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30도는 몇 라디안? 자, 여기다 몇 등분하면 돼요? 4등분 이러고 있다, 진짜, 씨. 6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그지? 45도는 몇 등분이야? 4등분이지, 4분의 파이. 60도는 몇 등분이야? 3등분이니까 3분의 파이. 90도는 몇 등분이야? 그렇지, 2분의 파이. 120도는 몇 등분이야? 모르죠? 그럴 땐 뭐 하면 돼요? 6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30도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럼 2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더하면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양변에 뭐 곱하면 돼? 120도 곱하면 되지. 내가 그러니까 1도를 알려준 거야. 그럼 120배 하면 되거든, 양변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3분의 2파이거든. 이해가 돼? 150도 몇 파이? 이거는 이거랑 이거 더하면 되잖아. 6분의 5파이. 180도는? 자, 여기까지 필수. 암기. 특수각이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삼각함수 그래프 가면 계속 나와. 외워둬야 돼. 이 정도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120도 몇 분의 몇 파이? 오케이. 2분의 파이는?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대답 못하면 백지. 백지라고 하나? 깜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614번까지 숙제고요. 숙제 진짜 한 진짜 30분 컷나는 거 예상한다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자. 77페이지. 606번. 이거 하나만. 자, 연습해봐야죠, 연습. 자, 1번. 맞니 틀리니? 10도가 18분의 파이 맞아요? 네. 몇 배 하라 했어, 여기다가? 잘 모르겠으면 10배 해. 이렇게 만든다. 이거를 알잖아. 이 공식 알지? 파이는 180도 공식 이용해서 1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내가 몇 배 하면 되잖아. 10도는 18분의 파이가 맞죠? 2번 54도는요? 맞죠? 3번 12분의 5파이는요? 자, 이거는 좀 쉽잖아. 12분의 5파이는 파이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60분법이 바로 나오겠지.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75도인가요? 3번 틀렸고. 4번 5분의 3파이는 5분의 3에다가 180도를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108도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135도는 4분의 3파니까 여기다가 그걸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여기 있던 이거 안 했네. 135도는 90도에서 45도를 더한 거니까 이것도 특수각이에요. 기억을 해둡시다. 이런 각도들은 계속 나와요. 알겠죠? 90도 더하기 45도니까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오케이? 여기까지.